원장님,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분이 점점 말수가 줄더니 결국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요 하더군요. 근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칠 전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 74세 김남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어르신은 여성의 행동과 감정 사이의 미묘한 연결을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정작 많은 남성분들이 그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자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성은 사랑에 빠질 때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주 작고 은근하고 조용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 신호를 우연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무심코 지나쳐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몰랐던 여성의 진짜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녀와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누군가가 말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작은 제스처로 나 당신 좋아해요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신호,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놓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무언의 신호들에 대해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그리고 실전처럼 알려드릴 겁니다. 가슴골은 그냥 옷이었을 뿐인데 머리 묶는 건 그냥 더워서 그랬겠지. 같이 웃는 건 예의지. 그 이상은 아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몸짓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알아채는 남자만이 그녀의 진짜 마음을 얻고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며 관심과 호감을 전달하는 걸까요? 원장님, 여자는 도대체 뭘로 호감을 표현하나요? 요즘은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럼 제가 어떻게 알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합니다. 말로는 안 해요. 대신 여자는 몸으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슴골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파인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 우연히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목선 아래로 살짝 드러난 곡선을 당신이 순간적으로 쳐다본 적 말입니다. 여성은 그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위치, 그 타이밍, 그 흐름. 그녀는 알고도 모른 척.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리 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관심 있는 남성에게 신체의 곡선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가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로 68세 최미자님은 7년 만에 누군가에게 설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제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괜히 덥지도 않은데 땀난 척하면서 블라우스를 한 번 넘기게 되더라고요. 알죠. 그분이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그녀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설렘과 용기, 동시에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성은 누군가에게 설레면 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부위, 목선 아래의 곡선, 즉 가슴골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시선을 유도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그건 나, 당신이 좋아요라는 감정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말하진 않지만 몸으로는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남성이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말이 줄고 눈을 피하고 거리를 둡니다. 사랑은요,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주 작은 몸짓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설레는 삶은 그녀의 말 없는 행동을 눈치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읽어주는 남자만이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목선과 머리카락 만지기의 진짜 의미에 대해 또 하나의 결정적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묶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을 향한 감정은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여성은 관심이 있는 남성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목선을 드러내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세나 머리 넘김이 아닌 본능적인 매력 어필의 일부이죠. 여성은 머리를 만질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여성이 함께 걷거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녀가 갑자기 머리끈을 꺼내 머리를 묶는다거나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목덜미를 무심코 손으로 쓸어내는 행동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렇게 말하죠. 더워서 그런 줄 알았지. 그냥 습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목선을 드러낸다는 건 상대에게 신뢰와 개방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왜 하필 목일까요? 목덜미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연약한 부위입니다. 경동맥이 지나가고 생명과 직결된 숨결이 맥박치는 자리죠. 본능적으로 이곳을 타인에게 드러낸다는 건 당신 앞에서나 경계하지 않아요라는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신체를 드러내는 데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목선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느끼는 안심, 호감,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63세 박경희 씨는 그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머리를 묶을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새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목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사람이 제 얘기를 잘 들어줘서 그랬나 봐요. 박 씨는 본인도 모르게 반복하던 동작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 사람이 눈치라도 좀 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는 절대 먼저 말로 좋아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이렇게 조용한 행동으로 먼저 표현합니다. 그걸 눈치채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지인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최근 그녀가 머리를 넘기는 순간 그 행동을 그냥 습관으로 넘기셨나요? 혹은 아예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그건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녀의 조용한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목선 노출은 무의식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묶는 행동은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눈치채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반응한다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처럼 몸으로 말을 걸고 있을 때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저 반응 없이 넘어가면 그녀는 다시 마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여성의 음성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성이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말끝에 애교가 섞이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말하게 되죠. 이런 변화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원장님, 그분이 저한테는 말도 짧고 반응도 시큰둥한데 어떤 남자랑은 전화할 때 말투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거 저한텐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올 때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단, 그 말은 내용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성은 호감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높이, 속도, 감정의 억양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몸 안에서 진짜로 분비되는 감정 호르몬의 작용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여성이 누군가에게 편안함과 설렘을 느끼기 시작하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목소리의 톤이 한 톤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며 말끝에 부드러움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의식입니다. 즉, 그녀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70세 이정자님은 아파트 노인대학 강좌에서 만난 남자분과의 일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랑 같이 앉게 되면 왠지 모르게 제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심지어 말끝에 잉 소리가 붙는 거예요. 제가요. 평소엔 사투리 섞어서 툭툭 말하는 제가 그분 앞에 선 목소리가 마치 40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녀는 부끄러워 웃었지만 그건 분명 감정이 만들어낸 진짜 신호였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투에서 이런 변화가 느껴졌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말이 느려졌다면,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아졌다면, 말끝에 웃음이 섞여 있다면, 필요 없는 말까지 이어진다면 그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말할 때 그녀가 단답형으로 짧게 끊거나 억지 미소 없이 네, 그래요, 식의 응답을 한다면 그건 아직 경계의 벽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는 말의 내용이 아닌 소리의 흐름을 들을 줄 알아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세 가지 목소리 변화를 잘 기억하세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섞이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말끝이 살짝 흐려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말이 길어지고 감정 얘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마음의 시그널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 앞에선 나도 모르게 여자가 돼요. 그런 순간 당신이 그걸 느끼고 따뜻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더 많이 드러납니다. 여자가 당신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웃음이 많아지거나 자주 놀라는 듯 과한 리액션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나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크고 그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남자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디가 하고 물으며 따라오거나 특별한 농담도 아닌데 크게 웃고 손뼉까지 치는 모습은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리액션이 커진다면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제가 말만 해도 웃어요. 별 농담도 아닌데 박수까지 치고 아이고 이러는데 그게 진짜 감정일까요? 그냥 예의겠죠. 며칠 전 67세 오광식 어르신이 저에게 털어놓으신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웃는 그녀를 보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런 리액션이 진심이 아니면 난 그냥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제가 그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웃음은 예의가 아니라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성은 마음이 동하면 리액션이 커지고 반응이 풍부해집니다. 그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확장 행동의 일종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이를 말로 표현하기보다 몸으로, 리액션으로,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이건 서비스도 습관도 아닙니다. 그녀 안의 감정이 반사처럼 올라오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66세 김숙자 씨. 동네 탁구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에게 호감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농담하면 그냥 웃긴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웃는 거예요.
심지어 탁구채로 제 무릎까지 치면서 박수까지 쳤다니까요? 제가 봐도 좀 과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말이 아니라 몸의 과잉 반응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만약 그녀가 당신의 말에 큰 소리로 웃는다거나 별것 아닌 말에 진짜요? 하고 놀라는 척을 한다거나 농담 한마디에 아이고 어쩜 그렇게 웃겨요 라고 리액션을 준다면 그건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리액션이 감정이라는 건 거울신경세포라는 뇌의 작용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대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증폭되는 것. 이건 두 사람 사이 감정적 교감이 생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거나 그저 네 하고 말이 끊기고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다면 그녀는 아직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큰 리액션은 예의가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생기는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그럴 땐 남성인 당신이 부드럽게 응답해 주는 것. 아이고,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더 떨려요 같은 한마디면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여성은 말보다 반응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바로 그녀에게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주게 되죠. 어느 날 상담 중에 69세 송기영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희한하게요. 제가 물을 마시면 그 여자분도 물을 마시고, 제가 웃으면 그분도 따라 웃고, 제가 팔짱을 끼면 그분도 팔짱을 껴요. 그게 뭘까요? 우연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어르신과 감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미러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미러링 효과란 상대방의 행동, 자세, 말투, 심지어 호흡 리듬까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싶다는 본능적 표현입니다. 특히 여성은 마음이 있는 남성에게 감정적으로 몰입되기 시작하면 그의 행동, 목소리, 표정, 심지어 말투까지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62세 정인숙 씨는 건강체조 수업에서 한 남성분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분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기울이시는데 나중에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제가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같은 걸 마시고 같은 시간에 입고 심지어 제가 그분 말투까지 흉내내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제가 왜 이러지 싶었는데 좋아하고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정 씨는 한참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전혀 눈치 못 채셨던 거 아시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러링은 여성이 당신을 향해 나는 지금 당신과 같은 쪽에 서 있어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한 감정 신호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적 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미러링 현상은 거울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동기화될 때 자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움직이면 그녀도 움직이고, 당신이 웃으면 그녀도 웃고, 당신이 말끝을 흐리면 그녀도 그렇게 따라하는 건 감정이 서로 동기화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체를 숙이면 그녀도 숙이고, 당신이 웃으며 고개를 돌리면 그녀도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당신이 다리를 꼬면 그녀도 같은 자세로 다리를 꼰다면 그건 나도 당신처럼 느끼고 싶어요 라는 침묵의 고백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절대 그녀가 날 따라하네 하고 피식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 잘 통하나 봐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느끼게 됩니다. 진짜 감정은 말로 오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마음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무의식의 행동입니다. 그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왠지 김 여사님은 집에 가면 따뜻한 보리차 내주는 스타일이시죠. 그 말에 진짜 괜히 부엌에 오래 서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 제 환자였던 64세 김성희 여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볼까지 붉히셨어요. 남성분들, 여자에게 먼저 주는 긍정적 이미지 한마디가 그녀의 실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미지 박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그려주면 상대는 그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받은 긍정적 이미지에 부응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 자기실현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이 고운 사람, 다정한 사람, 품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심리적 충동이 더 강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71세 윤수남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왠지 이 여사님은 김치 하나도 정갈하게 담아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분들은 말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그 여성은 실제로 매주 직접 담근 김치를 담아오며 점점 윤 씨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여성은 윤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여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윤 씨가 만들어준 이미지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몰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리하게 칭찬하지 마세요. 예쁘시네요 보다 왠지 품격 있게 말하실 것 같아요. 같은 성격 중심 이미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그녀가 되고 싶어 하는 이미지를 읽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 조용한 여성에게는 차분한 분이시죠. 활달한 여성에게는 분위기 살리는 분이네요. 등. 셋째, 말한 뒤에는 행동을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선에 그녀가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매력 있는 남성은 여성의 현재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가능성을 먼저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 이 사람 앞에서는 더 좋은 내가 되고 싶어라는 감정의 불씨를 키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말은 단지 기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 담긴 표현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녀의 행동을 바꾸고 그녀의 감정을 당신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기울이고 조용히 웃고 내가 하는 말에 눈을 맞추고 그 짧은 틈에도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0세 이창섭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그때 제가 뭘 했어야 했을까요? 그녀가 보여준 수많은 신호들. 목선, 리액션, 미러링, 말투 변화, 몸짓, 웃음. 하지만 정작 그 신호가 모두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 이창섭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만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가 마음을 여는 순간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그 관계 전체를 결정합니다. 여성은 수동적인 표현 방식을 택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어떤 표정, 어떤 침묵 속의 눈빛, 어떤 몸짓의 멈춤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 지금 당신에게 열려 있어요. 이제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세요. 실제 사례로 65세 정재윤 씨.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남성입니다. 함께 노래교실을 다니던 여성분이 어느 날 조금 늦게 들어와 정 씨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옆자리 괜찮죠? 사실 오늘은 좀 옆에 있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는 이미 많은 신호를 보냈고 그날은 마지막 확인을 원했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기회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 손끝의 반응, 혹은 조용한 눈빛 하나로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신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부드럽고 간절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 물음에 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바뀝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실 저도 옆에 계실 때가 제일 편해요. 그 말 그냥 넘기지 않을게요.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의 안식처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이 한 문장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여성의 신호들 중 당신도 실제로 겪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신호를 뒤늦게 깨달아 아, 그때 내가 뭘 놓쳤구나 하고 후회한 적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요. 다음 시간엔 남성이 보이는 무의식적 호감, 신호에 대해 또 다른 관점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의사 이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